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임대 아파트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의 제 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평양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자랐어요. 평양은 북한에서도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평양 출신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아니 사실 평범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 몇 시간 정도, 그것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양초를 준비해뒀어요.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지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촛불이었어요. 수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돗물이 나오긴 했는데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끓여서 마셔야 했죠. 아니면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요.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추운데 물을 길러 가야 하니까요. 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파트라고 부르긴 했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정말 추웠어요. 저희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어요. 연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이 얼마나 추운지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어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정말 싫었죠. 화장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이었죠. 겨울에 화장실 가는 게 정말 고역이었어요. 추운데 밖으로 나가야 하고 화장실도 춥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군대에 갔어요. 북한에서 여자가 군대에 간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종의 명예로 여겨지거든요. 저희 가족은 제가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도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게 자랑스러웠고요.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훈련은 가혹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군 복무를 하면서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선전 방송에서는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거리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건물들은 너무 높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다들 바빠 보였고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는데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돈을 쓰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은행 이용하는 방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살 집을 배정받는 날이 왔어요. 담당자분이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살 집을 주신다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집을 보러 가는 날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북한에서 살던 것처럼 비슷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담당자분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일단 건물들이 너무 깨끗하고 높아서 놀랐어요. 여기가 제가 살 곳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담당자분이 웃으시면서 네, 여기 15층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15층? 북한에서는 5층만 올라가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버튼만 누르면 15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간다고요.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을 때의 그 느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은 새하였어요. 창문도 엄청 커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죠. 담당자분이 여기가 거실이고요. 여기가 주방, 여기가 방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방에 들어갔을 때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틀었더니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요. 저는 그때 울컥했어요. 깨끗한 물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했거든요. 화장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인 화장실이요. 변기도 있고 욕조도 있고 샤워기도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뜨거운 물도 바로 나와요라고 하시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화장실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집안에서 언제든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뜨거운 물로 샤워까지 할 수 있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방으로 갔어요. 방이 2개나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여기 벽에 있는 게 보일러 조절기예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도를 조절한다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담당자분이 놀라서 괜찮으세요? 집이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였나 싶었거든요. 추위에 떨면서 깨끗한 물도 못 마시면서 밖에 있는 화장실 가느라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이었구나.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담당자분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전기도 24시간 나오고 물도 항상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24시간 전기가 나온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처음으로 잠을 잤어요. 침대도 없어서 바닥에 이불 깔고 잤는데요. 그런데도 너무 편안했어요. 따뜻했거든요. 보일러를 켰더니 방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북한에서는 이불 여러 겹을 덮어도 추웠는데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스위치만 누르니까 환하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집안에서 바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아봤어요. 정말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한 모금 마셔봤는데 달았어요.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물 한 모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15층에서 보는 전망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국의 거리가, 한국의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하늘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났거든요. 엄마, 아빠, 동생. 그 사람들은 아직도 추위에 떨고 있을 거예요. 깨끗한 물도 못 마시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에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나중에 가족들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전기 스위치를 켤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보일러를 조절할 때마다. 이게 꿈은 아닌가 싶었거든요. 가끔은 밤에 깨서 혹시 내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뭐든지 다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도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한테는 비싸다고 하지만요. 이웃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대부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어요. 한국말 억양도 달랐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했고 인터넷도 처음 접했죠. 은행 업무 보는 것도 어려웠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웠던 건 마음의 적응이었어요. 자유롭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제 선택으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무슨 일을 할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선택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깨닫게 됐어요. 집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임대 아파트를 받고 몇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이 집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게 당연하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절대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가끔 친구들이 놀러 와요. 같은 북한 출신 친구들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처음 집을 받았을 때 울었다는 친구도 있고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확인했다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많은 아픔이 숨어 있어요.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놀라워해요.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고. 그 친구들한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구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집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임대 아파트도 경쟁률이 높아서 받기 어렵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돼요. 집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라는 제도가 있고 정부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도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깨끗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자격이 있어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단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에요.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중에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항상 이 아파트가 반겨줘요. 따뜻하고 밝은 집이요. 가끔은 소파에 앉아서 이 모든 게 현실인지 확인해봐요. 벽을 만져보고 바닥을 밟아보고 수도꼭지를 틀어봐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정말 여기 살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특히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밖은 춥지만 집 안은 따뜻하거든요. 보일러만 켜면 온 집이 따뜻해져요. 북한에서는 이불 속에서도 추위에 떨었는데 여기서는 반팔 입고 있어도 따뜻해요. 샤워할 때도 매번 감사해요.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북한에서는 뜨거운 물로 씻는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명절 같은 때나 가능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환풍기를 돌리고 북한에서는 연탄불로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서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요. 가끔 친구들이 내 집 작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집이에요. 방이 2개나 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주방도 있고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아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생각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가 길었죠. 하지만 이게 제 진짜 경험이고 진짜 감정이에요. 임대 아파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단순히 집이 생긴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기 스위치, 수도꼭지, 보일러, 화장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세계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집값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끔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제 진심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